진단은 엑스레이만 봐도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 골절일 때는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죠.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 달리기 하면 안 돼요. 저 상태에서 뭐 점프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고 시합도 뛰어야 되고 진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대학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합 성적이 좀 중요할 텐데 마냥 실수만은 없단 말이죠. 근데 또 쉬다 보면 좀 좋아져. 그럼 이제 좀 괜찮아졌나? 하고서 다시 뛰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아파져. 그러면 또 쉬어. 그러다 또 좋아져. 며칠 있다가 또 뛰어. 또 아파져. 계속 반복해가지고 쉬면은 좀 좋아졌다가 슬슬 뛰어볼까 하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또 아파져서 또 쉬게 되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 군인에서도 좀 생겨요.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건 뭐냐, 뭐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가는 게 스트레스죠. 뼈에도 자극이 좀 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골절이 좀 잘 생기는 데가 주로 이제 체중이 실리는 뼈들이 좀 잘 생겨요. 발 쪽 뼈들이 좀 생기고요, 경골 쪽 뼈들 생기고, 가끔 뭐 이제 대퇴뼈라든지 대퇴경부 그런 데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에서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레스 골절은 이제 활동이 많은 젊은 사람들, 운동선수, 군인 등등등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 하이 레벨의 그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 생겨요. 되게 잘 생기는 데가 발 쪽에서는 이제 5번째 중족골에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골 쪽 뼈에서도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16세 남자 환자. 이 친구는 이제 럭비 하는 친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럭비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럭비가 프로팀은 없어요. 대학팀, 실업팀이 있는데 럭비 선수들 보면요 정말 근육이 짱입니다.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두루두루 보는데 럭비 하는 친구들은 딱 보면은 체격이 정말 이렇게 딱 다부져요. 럭비가 그렇잖아요. 달리기 해야 돼, 몸싸움 해야 돼, 공 던지고 차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나 봐요. 달리기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체지방도 거의 없고 엄청나게 그냥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이제 좀 뛰는 게 많다 보니까 발 쪽에도 스트레스 골절이 좀 생겨요.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상당히 아마 좀 유망주인 것 같아요. 대략 올 봄부터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5번째 중족골, 자꾸 발날 쪽이 아픈 거예요. 발날 외측이 아프고, 좀 쉬면은 괜찮았다 뛰면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집 근처에 정형외과를 갔어요. 집 근처에 정형외과 갔더니 여기 뭔가 이렇게 좀 금이 이렇게 좀 보여요. 이 부위가 5번째 중족골에 스트레스 골절이 가장 좀 흔하게 생기는 그런 부위입니다. 보니까 옆으로도 좀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이게 삐져 나왔죠. 이건 이제 혹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 부위가 스트레스 골절이 있다가 뼈진이 나오니까 약간 도톰하게 이제 뼈진이 있다가 저기서 이제 뭐 붙으면 다행인데 뼈진 자체가 또 약한데 계속 스트레스를 좀 주다 보니까 또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부러졌다가 좀 붙었다, 부러졌다 붙었다 하면서 점점점 그 부위가 좀 두꺼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뭔가 그게 두툼하게 뭔가 이렇게 좀 있어요. 진단은 엑스레이만 봐도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 골절일 때는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죠.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 달리기 하면 안 돼요. 저 상태에서 뭐 점프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고 시합도 뛰어야 되고 진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대학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합 성적이 좀 중요할 텐데 마냥 실수만은 없단 말이죠. 근데 또 쉬다 보면 좀 좋아져. 그럼 이제 좀 괜찮아졌나? 하고서 다시 뛰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아파져. 그러면 또 쉬어. 그러다 또 좋아져. 며칠 있다가 또 뛰어. 또 아파져. 계속 반복해가지고 쉬면은 좀 좋아졌다가 슬슬 뛰어볼까 하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또 아파져서 또 쉬게 되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 또 찍어봤어요. 봤더니 뭐 그냥 비슷해. 근데 여전히 골절 자체가 이제 보이고, 근데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금이 좀 더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금이 지난번에 안 보였는데 좀 금이 좀 벌어졌고,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금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간 게 보이거든요. 더 진행이 됐어. 그 상태에서 또 쉬었어요. 또 한 달을 쉬었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또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아파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찾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두 번째 찍었던 사진보다는 약간 금이 좀 살짝 좀 암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금이 보이고, 옆 사진에서도 보면 여전히 이렇게 금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벌써 스트레스 골절 시작된 지가 한 6개월 됐고, 아이는 6개월 동안 제대로 뭐 운동하지는 못했고 시간은 가고 또 아파지고, 자 이제는 어떻게? 그때는 그냥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스트레스 골절에서는 저 부위를 최대한 압박해서 조여줘야 되거든요. 골절 부위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위를 골절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쇠판을 댈 수 있죠. 쇠판을 대고 여기서 나사를 고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나사 쇠판이 자꾸 벌어지는 힘을 받다 보면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쇠판이 깨지기도 해요. 가장 좋은 건 골절에서는 수직 압박을 주는 거예요. 골절면이 딱 붙을 수 있게. 나사는 쇠판은 옆에서 이렇게 대다 보니까 벌어지는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뼈 속 안으로 나사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아예 그냥 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수술 간단합니다. 대략 그 나사 들어갈 정도, 대략 한 1cm 정도, 나사 머리가 들어갈 정도, 그 정도만 살짝 절개하고 방사선 투시기를 보면서 뼈 속 안으로 나사를 좀 집어넣을 수 있게. 물론 이제 뼈 속 안으로 나사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수술 시간도 짧고 대략 한 15분 정도면 끝나고 상처도 별로 없고, 굳이 골절 부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압박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수술할 때 이제 사진들이야 보면 나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걸 압박을 할 수가 있겠다. 또 나사를 보면은 그 나사선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끝허리만 있고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 나사를 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허리 나사선만 힘을 받을 거고 중간에는 미끈하니까 나사를 조이면 그 나사선이 통과한 이후 시점에서는 계속 압박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나사 전체가 다 이렇게 스레드라고 하죠. 나사선이 있으면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사는 특수하게 끝허리만 나사선이 있고 중간에 나사선이 없는 중간 부위를 압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사예요. 그래서 그 나사를 대략 어느 정도 길이로 하면은 좀 낫겠구나 해서 손으로 좀 잡아서 대보는 거예요. 대략 한 5cm, 한 50mm 그 정도 나사를 넣으면 그 나사선이 골절 부위를 바로 지나가서 압박을 좀 줄 수가 있겠다. 그 나사선이 골절 부위 중간에 걸리면 압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골절선을 지나가야 이제 압박이 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속 안을 지금 리머라고 해서 돌면서 이제 뼈 속을 이제 갈죠. 나사 두께가 있으니까 그냥 생으로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게 좀 골치 아픈 거는 스트레스 골절에서는 항상 다 그런데 저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저 골절선이 선은 보이더라도 속 안에는 단단한 뼈로 어느 정도 다 차 있어요. 처음에 이제 리머라고 하는 저 리머를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쇠핀을 이렇게 길게 가이드 핀이라고 해서 이제 집어넣는데 그 가이드 핀이 제대로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구멍만 가이드 핀을 살짝 대고 이제 구멍만 뚫고 그리고 나서 가이드 핀을 빼버리고 아예 그냥 리머는 좀 힘을 좀 줄 수가 있으니까 방향만 맞춰가지고 가이드핀 넣지 않고 좀 뚫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그 경우에서 지금 보면은 가이드핀은 지금 넣지는 않고 이 부위가 지금 가장 뼈가 딱딱한 부위인데 거기를 이제 리머로 좀 갈고 있는 거죠. 방향을 맞춰서. 저게 가장 사실 이 수술의 핵심 포인트예요. 저 부위를 정확한 방향으로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 리밍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수술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쭉 해서 골수강이 요 골절 부위를 지나서 요 안쪽까지 이렇게 리머가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가이드 핀을 넣고 그 가이드 핀을 따라서 나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절 부위니까 여기에 있는 스레드가 골절 부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 부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골절선은 요 정도니까 지금 요 스레드는 상당히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요 뒤에 있는 나사 헤드가 이렇게 꽉 밀어서 골절 부위를 압박을 좀 하는 그런 모양이죠. 수술 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사가 좀 잘 들어가 있고요. 골절선을 지나서 앞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전히 지금 골절 부위가 조금 비어 있는데, 요거는 저 스트레스 골절 자체는 바로 딱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레고 조각 끼워 맞듯이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조여 놓으면 이게 미리 접촉되는 데는 접촉되고 약간 벌어진 데는 벌어져요. 하지만 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뒤로 벌어지는 힘을 받지 못하게 지금 나사가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건 금방 붙어요. 완전하게 뭐 수술하고 나서 조금 저렇게도 공간이 보인다고 해서 뭐 이상하거나 안 붙는다거나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 사진에서도 보면 골수강 안으로 나사가 좀 잘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옆 사진에서도 보면 나사는 골수강 안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약간 갭이 좀 있긴 하지만 요거는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붙습니다.
이 친구는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부터 이제 발 딛고 걸었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별로 아프진 않아요 하면서 재활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내에 거의 다 붓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재활 잘 해주면 바로 그냥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붙었으니까 이제 뛰어도 된다 하면 바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나사는 저렇게 해서 고정을 해 놓으면 저거를 웬만하면은 이제 잘 빼라고는 안 해요. 왜냐, 저 부위가 지금 붙었다고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굴절 생기는 친구들은 계속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본인의 뼈 모양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운동의 종목에 턴하는 동작이라든지 뭐 스타트 스톱하는 동작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이제 그 부위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는 그런 동작들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거 빼버리고 나면 다시 또 저기서 풀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축구하는 친구였는데 잘 붙었어.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해가지고 이상하다 하고선 다시 찍어봤더니 나사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또 그 부위가 굴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수술 안 하고 또 그대로 붙었어요. 나사가 여전히 힘을 받으니까 다시 수술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달 반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붙어버려서 다시 또 금방 복귀할 수 있었고, 하여튼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본인이 선수 생활 이제 그만하고 선수의 그런 레벨로 이제 운동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빼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요새는 이제 저렇게 나사 머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아예 그냥 속에 파묻어 놓는 나사로 조여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5번째 중족골의 스트레스 굴절일 때 간단하게 나사만으로 한 15분 만에 한 1cm 정도 살짝만 나사 들어갈 정도만 절개해서 고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굴절의 수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운동선수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그런 스트레스 굴절을 겪으실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 굴절이라는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는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